안녕하십니까, 정재현입니다. 전날 뉴욕 증시는 1%대의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8%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좀 됐는데요. 오랜만에 큰 폭의 좀 하락을 하는 것 같습니다. 1%대의 하락은 뭐 오랜만에 좀 맞아보는 것 같은데, 일단 차트를 좀 바로 보면서 좀 살펴보게 되면, 우선 나스닥 시장, 즉 3대 지수가 모두 5일선을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이격이 좀 벌어진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좀 큰 폭의 상승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조정은 자연스럽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인 상황이고요. 다우 지수도 마찬가지로 5일선을 좀 이탈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우선 뭐 시장에 있어서의 뭐 악재 뭐 이런 부분들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만 이제 과열 권역으로 좀 진입을 해 있다라는 거, 투자에 대한 심리가 과도한 탐욕으로 어 올랐다라는 거, 이 부분들이 악재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 뭐 이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이 된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지수는 좀 1%대 하락을 좀 보였었고요. 그나마 좀 긍정적인 거는 장 마감하고 난 이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일단 적자를 유지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지만, 적자폭이 큰 폭으로 좀 감소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좀 개선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전망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3%대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이 뭐 긍정적인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일단 한국 시장으로 좀 돌아와서 보게 된다라면, 어제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어요. 어제 상승을 했었던 부분들에 있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있어서의 강세, 거기에다가 자동차, 현대 기아차의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면서 2600선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죠. 정고점권역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더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선물 대량 매수, 이 부분들로 인해서 프로그램 매수가 1조 원 가까이 이상 매수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수급적으로 좀 상당히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수주들이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외국인 쪽에 있어서 이 거래소 시장이 4,800억, 기관 쪽이 1조가 넘는 매수세가 좀 들어왔어요. 코스닥은 그나마 좀 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만 어쨌든 매수가 들어왔고, 선물 같은 경우도 1조 6천억 가까이 매수가 좀 유입이 됐었죠. 이러한 흐름들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유입이 됐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수급적인 부분들은 좀 상당히 좋은 상황인데 좀 과도한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제 장중에 일단 2600선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고, 일단 제가 생각했던 단기적인 목표치는 달성을 했다라는 부분들을 톡방에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일부 현금을 좀 만들었습니다. 일부 현금을 좀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 수급이 원체 좀 좋다 보니까 이걸 다시 매수를 해야 되나? 뭐 그런 고민이 있을 정도로 일단 시장이 좀 상당히 강한데, 여기에서 좀 한 가지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좀 보게 된다라면, 환율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환율은 아직까지, 안정화를 좀 찾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이 1290원짜리대를 하향 이탈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좀 더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아직까지 뭐 하향 안정화를 좀 찾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긍정적인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요 자리 때 이탈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지수는 뭐 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또 반대적으로 좀 생각하게 되면 배당락이에요. 이 배당락인데 우리나라 한국 시장을 좀 보게 되면 항상 12월 달에 양도세 회피 물량이 좀 나오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1월 달에 연초 효과가 나오면서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보게 되면 10월, 11월 달부터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원래 정상적으로 보게 되면 12월 달에 밀려 내려오고 난 이후에 1월 달에 이게 들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그럼 과연 연초 흐름들이 괜찮을까? 이거를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성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배당락을 기록하고 난 이후부터는 아마 기관 쪽에서, 특히나 금융투자 쪽에서는 다 매도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다 받는단 말이죠.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을 때, 과연 이 금융투자 쪽에 있어서 이 매물을 잘 받아주고 다시 올릴 수 있을까? 이 포인트는 외국인 쪽에서 쥐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일절 월봉을 보면서 대충 보게 되면, 한 몇 년 동안에 한번 12월 달과 11월 달의 추이를 한번 보자고요. 12월 달에 밀리고 나서 1월 달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죠? 보게 된다라면, 여기 12월 달에 빠지고 나서 1월 달에 올라갔어요. 여기도 12월 달에 빠졌다 1월 달에 올라갔고요. 여기는 12월 달에 올랐으니까 1월 달에 빠졌어요. 요 같은 경우는. 그리고 코로나 이후 때는 유동성이 원체 많았기 때문에 12월 달, 1월 달 같이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네요. 여기서도 12월 달 올라가고 1월 달이 빠졌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고, 이때는 반대로 12월 달에 빠지고 1월 달에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이게 다시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12월 달에 올라왔다라는 얘기는 1월 달에 밀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큰 물량, 큰 금액은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좀 목표치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일단 현금을 좀 만들어 놓은 그런 사항들이에요. 일단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오버슈팅 좀 과한 매수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뭐 목표치에 도달을 했고, 그 다음 부분들은 오늘 이제 위클리 만기일이잖아요. 위클리 만기일이기 때문에 영향을 좀 미친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난 그나마 일단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시장에 있어서의 자체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급격한 조정은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조정은 없지 않을까. 만약에 뭐 큰 폭으로 좀 조정을 받는다라면 이건 뭐 매수 기회로 좀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요 구간대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조정 시에는 매수를 해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당히 좀 견조하게 빠지지도 않고서 올라갔던 그런 모습들이었었잖아요. 그때 마찬가지로 조정을 받는다라면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좀 조정을 받는다라면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좀 숨고르기가 좀 나오겠죠. 시총 상위 지수주들 같은 경우는 뭐 숨고르기가 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서도 뭐 순환이 나오겠죠. 그렇게 된다라면 뭐 여기에다가 이제 양도세까지 완화가 된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중소형주들의 흐름들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좀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중소형주들도 한 번쯤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순환 형태로 좀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신규 상장을 했었던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했었잖아요. 뭐 두산 로보틱스도 비롯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LS 머티리얼즈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졌는데, 일단은 이 정도 올랐으면 상당히 좀 제법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자금들이 다른 중소형 섹터로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어제 자동차 쪽이 좀 강했어요. 자동차 완성차 쪽이 좀 강했죠. 현대차, 기아차가 좀 강했어요. 그러면서 흐름들이 좀 나오는 게 자동차 부품주들도 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또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도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있어서 순환매가 좀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순환매가. 자동차 부품주들은 좀 상당히 싼 부분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좀 순환매가 좀 나오는지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많이 오른 주식분들보다는 바닥 권역을 탈피를 해주는 그런 종목분들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부품주들을 좀 본다라면 뭐 SL이나 이런 화신이나 이런 애들 같은 경우 많이 바닥권에 이제 탈피하는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반대로 이제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는 올라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기아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 제법 올라갔죠. 그러면 뭐 SL도 움직임이 좀 나와줄 수도 있고, 화신도 움직임이 나와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좀 넘어간다, 뭐 그런 흐름들도 좀 전개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좀 전개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자율주행 쪽으로도 충분히 순환매가 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쪽도 나름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결국은 시장의 흐름들로만 놓고 봤을 때는 종목장이 여전히 좀 이어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을 좀 세울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 2차전지 쪽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았을 때는 매수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분할로 좀 모아가는 뭐 그런 전략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HBM이라든가 이런 쪽과는 좀 제법 올랐죠. 숨고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마도 이거 배당락이나 이런 양도세나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면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인공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좀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배당락과 양도세 요걸 좀 추이를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일단 순환매가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완성차, 부품, 자율주행 이렇게 좀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2차전지 쪽으로도 이제 확산이 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장비주들 약했던 그런 모습들이었었죠. 여기에다가 이제 섹터까지도 좀 변화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대부분 다 바닥 권역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수는 좀 조정 받는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고, 그냥 조정 받는다라면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좋다. 만약에 지수가 좀 조정을 제법 받는다라면 뭐 요 갭은 좀 메꿀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요 갭은 좀 메꾸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 많이 뭐 조정을 받는다 해봤자 2,500대 초중반 그 정도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할 필요성도 없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뭐 관심 있게 좀 볼만한 종목분들은 바닥 권역에 좀 탈피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해외터리 관련주이기도 하죠.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도 하락세대를 넘어선 그런 모습들은 아니지만 바닥을 좀 탈피를 했어요.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툭 밀어줬을 때, 요 정고점 권역이 요 10만 9천 원대죠. 뭐 요 자리대를 기준으로 해서 모아가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게 된다라면 적어도 뭐 12만 원 언저리 때까지는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때문에 이런 종목분들 뭐 대량 거래가 좀 터지고 난 이후에 거래량이 좀 감소가 되고 있죠. 눌림목 구간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분들 같은 경우도 한번 조정을 좀 받았을 때 잘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가 조정을 받아도 크게 조정받을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할 필요성은 없다라는 거, 그리고 매일 전략 영상과 관심 섹터, 관심 종목 이런 것들 다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